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공지사항 제가 하나 뭔데? 시작하고. 에이, 아니. 부끄러워하지 마. 부끄러워하지 마. 진짜 부끄러워. 자, 여러분 이진우 기자가 책을 냈는데. 야, 부끄러워. 아이. 가만히 있어봐요 좀.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이진우의 다시 만나는 경제. 저 몰래 이런 때 책을 냈더라고. 난 참 자기 사업하느라고 지금 바쁜 우리 이프로님. 요 포즈 한번 해주세요. 이게 EBS에 끌려가서 네. 강의한 거 그냥 옮긴 거예요. 이 포즈가 되게 재밌어. 너무 귀여워. 아. 똑같아? 요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똑같아, 이거 봐봐. 똑같아. 진짜 왜 사진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여러분들 이프로가 또 책을 냈다고 명저를 썼다고 하니까 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 뭐 언더스탠딩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 오늘은 또 재밌는 거 할 겁니다. 지난주에 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갔지만 예. 저희는 뭐 굳이 거기까지 우리가 직접 갈 필요가 있나? 음. 우리는 비밀 요원을 보내면 된다. 네. 가서 눈에 다 담아오라고 했고 네. 담아왔고 네. 그거 지금 오늘부터 쏟아냅니다. 임무를 아주 충실히 수행하고 오신 세종사이버대 김덕진 교수님 모시고 네. 다 그냥 언론에 보면은 죄다 삼성 LG밖에 없어요. 삼성이 뭐 출품했고 LG가 뭐 출품했고 어. 삼성 LG가 돈 줘서 따라갔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삼성 LG 뺀 CES 이야기 음. 좀 배워보겠습니다. 김덕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다시 네. 만난 경제를 사랑하는 김덕진 교수입니다. 못 말리는 경제도 있어요. 못 말리는 경제. 저희 아들이 되게 좋아하는 이프로의 못 말리는 경제. 네,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CES 어떠셨어요? 지난주 네. 일요일 나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언더스탠딩 찍고 네, 바로 가서. 다음 날 출발해서 어. 갔다가 이제 일요일 저녁에 왔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볼 수 있었지만 좀 총평을 한마디로 하자면 어떤 관점으로 보면 새로운 게 아예 없었고 아. 네, 어떤 관점으로 보면 이게 진짜 혁신이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아이폰 같은 건데 아이폰. 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한 게 뭐라고 전 정리를 했냐면 이렇게 되면은 거의 이거는 AI 혁신이 구체화된 것 같다.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현실로 되는 세대가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오늘 앞서서 얘기해 주자면 삼성 LG 뺀 뭐 CES 이런 얘기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CES를 보면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삼성, LG, SK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실제 CES는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올해는 좀 중요한 게 요즘에 최근에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공격적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CES에서 되게 많이 보이고요. 앞서서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왜 이게 시나리오가 현실로 되느냐라는 면에서 조금 맥락에서 생각을 해볼게. 이 가전과 관련된 이 AI 시대가 되면 어떤 식으로 막 열릴까 이런 시나리오들을요. 실은 삼성하고 LG가 한 10년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그거를 잠깐 보여드릴게. AI 시대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네.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지금 화면에 보면 저게 이제 제가 CES를 어쩌다 보니까 2014년부터 계속 뭐 방송도 하고 또 가기도 하고 막 이제 저기 보면은 오른쪽에 저희가 아마 저게 2022년인 것 같은데 2022년에 3프로 TV에서도 CES 얘기하고 뭐 작년에도 얘기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인공지능 집이 사무실이 된 시대 다 몇 년인지 보시면 2020년, 2021년, 헬스케어 2022년, 로봇 얘기도 2022년 다 이때예요. 키워드는 다 예전에 나왔던 게 또 똑같이 반복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키워드들이 어떻게 반복이 됐느냐라고 할 때 이 홈, 그러니까 스마트 홈이 이제 뭐 집이 사무실이 된다 할 때 그 시나리오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냉장고에 이제 카메라가 들어가 있어서 냉장고에 있는 남은 음식들을 확인을 하다가 뭐 여기에서 뭔가 푸드 레시피가 들어가서 음식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모자르다 싶으면 내가 퇴근할 때 이 내가 연결돼 있는 스마트 자동차에 뭔가 주인님 이거 부족하니까 이것 좀 더 사셔서 가시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막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집에 불을 켜놨나 안 켜놨나 이러면은 자동차랑 집이 연결돼 있어서 뭔가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시나리오를 이미 우리나라 LG 삼성이 2016년부터 계속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현실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국도 한다는 거예요. 다 한다 다.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큰 저한테는 이번에 되게 포인트였어요.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리더십을 주도하거나 이야기하는 게 특히나 가전에선 계속 LG 삼성의 시나리오들이 나왔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 현실로는 안 됐지만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렇게 오면은 이거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어떤 고민을 주느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LG에서 공감지능이라는 얘기를 이번에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CES 2024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아. 그리고 삼성 홈 AI라는 이게 기존의 스마트 홈과 관련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도요타에서도 이번에 우븐시티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 개념도 2019년에 이미 CES에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구체화된 거고, 존 디어가 뭐 자율주행 트랙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2019년, 2023년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새로울 게 없다가 아니라 이제 실험을 거쳐서 변화하고 안착하고 AI 혁신의 구체화가 돼서 시나리오가 된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제 포인트가 가성비로 간다는 거예요. 예. 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제 다 만드는 시대가 됐으니.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래도 완전히 프리미엄 라인은 여전히 LG 삼성이 잘해요. 예. 그런데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지난번에 AI 비교할 때도 말씀드린 90점짜리가 예를 들면 100만 원이에요. 근데 한 95점짜리가 1000만 원이에요. 그럼 이제 거기서 사람들이 야 어차피 요즘에 스마트 기능들 다 들어가고 대충 되는데 조금 그냥 가성비 좋은 걸 찾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번에 TCL에서 좀 그렇게 많이 보였어요. TCL이 엄청나게 큰 중국의 가전이죠. 예. TCL이 엄청나게 큰 LED랑 엄청나게 큰 이런 TV들을 보고 예. 일반적인 LG 삼성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나오니까 특히나 유럽 쪽 사람들, 미국 쪽 사람들이 되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이 저는 야 이게 지금 이제 상상 속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되고 기업별로 특화된 방향으로 구현이 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 가격 경쟁력이 시작되고 있는 타이밍에서 LG 삼성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라고 하는 걸 진짜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 근데 그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국에 오니까 뭐 이번에 보니까 샤오미도 뭐 진출했다고 그러고 예. 오늘 뭐 자동차에서도 진출했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확실히 있어서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진짜로 해야 된다라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삼성 LG가 키워드는 먼저 던졌는데 네. 그동안 뭘 앞선 걸 내놓지 못했다는 뜻이네요. 그것도 이제 좀 비슷하게 갔다는 뜻이네 그냥. 그게 제가 좀 제일 안타까운 건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번에 중국 회사들을 보고 느낀 거는 얘네는 그냥 만드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완성이 안 되고 야 이거 좀 별론데 해도 그냥 만들어요. 아니면은 이거 어디서 디자인 본 것 같은데 그냥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지금 중국 심천이 갖는 이제 위력이라고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중국 정부와의 연계성도 있긴 있겠죠. 예. 근데 그러더라도 뭐든지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그러면 뭔가 시제품이든 테스트든 계속 좀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안타까운 거는 10여 년 전에 이야기했던 게 그럼 실제로 상용화 언제 돼요? 물어보면 상용화하는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제 중국 회사들은 이거 뭐 내년이면 나와요. 아니면 이번 달 몇 달 후에 나와요. 아니면 거기서 어설픈 제품도 팔아요. 예를 들면 제가 거기서 본 것 중에 중국에서 이 온디바이스 이어폰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양쪽으로 끼는 건데, 이 전화를 할 때 한쪽으로는 실제 이제 그 나라의 언어가 이제 나오고요. 예. 이쪽으로는 통역된 언어가 나와요. 어머나. 그럼 통화를 할 때 저 사람이 중국어로 얘기를 하면 제가 한쪽으로 중국어로 들리고 한쪽으로 한국어로 들리거든요. 우와. 근데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라서 그러니까 인터넷에 연결이 안 돼 있어도 된대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여주는데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한 그냥 떨이로 막 팔아서 5, 6만 원을 막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나 살까 하다가 이걸 내가 굳이 왜 사지? 그래서 안 사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판다는 게 중요한 거죠. 판다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소비자에게 팔고 소비자에게 피드백을 받고 예. 움직임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DNA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완벽한 제품, 뭔가 시도하는 거.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제조를 이제 완성하는 거는 대기업들이고 예. 한 20년 전, 30년 전 뭐 우리가 말하는 세운상가 뭐 이런 데가 잘 돌아갈 때 그럴 때는 이제 중견기업들이나 중소기업들도 뭔가 시도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좀 시도를 많이 해야 되는 타이밍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좀 고민이 들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되게 놀랍게 본 회사 중에 하나가 예. 지커라는 회사예요. 지커. 지커? 네, 지커가 이제 잠시만요. 제가 이게 원래 순서는 아닌데 예. 잠깐 찾아볼게요. 네. 네. 지커. 네, 지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리자동차 산하에 있는 회사예요. 예. 우리로 치면
제네시스 같은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고급 프리미엄 라인업처럼 지리자동차에서 고급 프리미엄 전기차 라인업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지커인데. 지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요 이번에 되게 그 기자간담회를 조그맣게 했거든요. 한 예. 100명 들어가는 규모로 했어요. 근데 너무 놀란 게 거기 한 진짜로 사람들이 빼곡하게 줄 이제 서가지고 이거 보겠다고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얘네가 뭐 하는 회사인지 봤다가 제가 너무 놀란 게 이 회사가 창업한 지 3년 만에 뉴욕의 IPO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별도 회사로 분리해서 만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전기차 회사 중에서 가장 빠르게 IPO를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전략을 가지고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줬냐면 이번에 CES 키워드가 다이브 인이었거든요. CES의 주제가 그러니까 완전히 빠져들어라 이런 예, 건데 예. 요게 나온 이제 지커의 그 경영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CES의 다이브 인이 키워드인데 저희가 진짜 빠져서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우리가 엄청난 속도로 진화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얘기를 한 게 자기네들이 전 세계에 쇼룸이 몇 개 있는지를 이틀 전까지 쇼룸 500개라고 발표자를 만들었는데 예. 이틀 동안 530개로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동안 30개 네, 만들었다. 이틀 동안 30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총 538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 제일 놀라운 건 3년 사이에 이들이 전기차를 19만 대를 팔았는데 예. 작년 한 해에만 23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속도가 붙어서 이미 40개 이상의 글로벌 마켓에서 이제 뭐 8개 정도의 전기차 모델을 만든다는데 그럼 얘네들이 전기차를 어떻게 만드느냐라고 예. 할 때 뭐가 좀 다른 게 있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제가 너무 놀란 게 예전에 그 현대차에서 실은 작년에 CES에 나왔을 때 SDV, SDX라는 컨셉을 계속 얘기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자동차 탈 것. 그래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히클, 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썸띵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 SDV라는 개념은 쉽게 말해서 자동차가 지금까지는 하드웨어인데 예. 이 하드웨어를 오히려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완전히 사용자에게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경험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핵심이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슬라처럼 OTA라고 그래서 얘가 계속 인터넷으로 업데이트를 해주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게 실제로 OTA를 몇 번이나 했는지를 발표를 한 거예요. 2023년 한 해 동안에만 이게 자동차잖아요. 예. 자동차인데 업데이트를 94번 했대요. 1년 동안? 네. 그리고 24번의 메이저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그럼 왜 한 거야? 라고 봤더니 자동차를 업데이트라고 표현하는 게 되게 어색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테슬라가 네. 만든 컨셉이죠. 근데 이들이 또 얼마나 웃긴 얘기를 하냐면 기름을 넣는 거 fuel이라고 하잖아요. 예. 얘는 데이터로 기름을 넣는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데이터 아. fuel.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사용자의 반응을 계속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자의 반응을 계속 보면서 야 이거 맞네? 저거 맞네? 그럼 이거 바로 하드웨어에 적용시켜. 야 그럼 우리 프레임이 이렇게 적용시켜. 그렇게 해서 사용자의 경험까지.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사이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되게 놀란 게 야 이거 중국이 이제 이거 근데 그거 솔직히 보면은 디자인 보면 진짜 어디 그냥 럭셔리 자동차 되게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인데 이런 디자인들이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먹히기 시작하고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 그게 왜 어디서부터 우리가 그런 걸 보기 시작했을까 했을 때 우리한테 가장 크게 왔던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로보락. 로보라. 예. 실제로 로보락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로봇 청소기 점유율 거의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중국 회사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이 로보락 같은 회사가 왜 성장을 했을까 보면 이 회사도 쉽게 말해서 계속 하고 고급 전략 쓰니까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번에 로보락에서 뭘 냈냐면 제가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네 왼쪽인데 이거 소리를 꺼두니까 제가 소리 끄겠습니다. 네 왼쪽인데 이렇게 하면 보이세요? 뭐가 움직이네요? 쟤 뭐예요? 로봇 팔이에요. 그래서 저게 뭐 하는 거냐면 내 앞에 양말이 있으면 피해가는 게 아니라 집어 던져. 저걸 집어요. 어머. 그래 이야. 뒤로 넘겨. 그래가지고 저거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정확하게 빨래 중에 양말 모아놓은 데다가 갖다 놔요. 대박이다. 에이 저건 그냥 아무데나 갖다나 하는 저 어디를 다 구별해요? 아니에요. 저걸 구분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4개의 통까지 구분을 하는데 나중에 10개까지 된대요. 네. 빨래통, 쓰레기통, 뭐 아빠통. 예를 들면 뭐 이런 엄마통. 거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양말통, 팬티통, 수건통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나눠서 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이제 내년 이제 올해 이제 상반기 안에 출시가 된대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야. 이거는 이제 다른 회사인데 이거는 이제 로보랑 말고 다른 회사인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회사거든요. 얘도 샤오미 계열로 알고 있는데 뭐야 턱을 문턱 올라가는 넘어간다. 문턱 넘어간다. 문턱 넘어간다. 넘어간다. 예. 문턱. 이야 진짜 우와 이야. 어머나 계단을 올라가요. 또. 예. 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런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뭐 댓글에서는 답답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시면 로봇 청소기를 우리가 언제 많이 쓰냐면 네. 사람 없을 때 쓰잖아요. 사람 없을 때. 맞아요. 그럼 사람 없을 때 쓰는데 얘가 다 피해 다니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게 그렇게 큰 무게는 못 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큰 무게가 못 들어도 저렇게 하면 진짜 제가 볼 때 저희 집 가정에 평화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로봇 청소기는 네. 로봇 청소기한테 일 시키기 위해서 내가 네. 애벌 청소를 해야 돼. 맞아. 다 치워놓고 네. 막 가보면은 어디 구석탱이에 계속 혼자 있고 막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원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가전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긁어주는데 저게 왜 만들어졌을까 생각을 하면 시도해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좀 너무 안타까웠던 게 우리가 이미 비전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전략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아하. 왜 저들이 따라올까? 그리고 저 지커라는 브랜드에서 실제 상용으로 낸 차가 뭐가 있냐면 이 자동차 안에 작년에 또 기아에서 목적 기반형 자동차라고 그래서 네. 이 안에를 뭐 의자를 돌려서 공간을 만들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근데 기아에서는 그러고 이제 안 나왔잖아요. 지커는 이미 그걸 상용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번에도 나왔는데 아주 큰 예쁜 차 안에 정말 큰 앞에는 프로젝터 같은 디스플레이가 있고 뒤에 있는 의자들을 정말 조립하듯이 앞으로 놨다가 뒤로 놨다가 옆으로 놨다가 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팔아요 지금. 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판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진짜 우리가 만들어놓은 비전과 전략들을 예. 중국에게만 뺏기는 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컨셉과 내용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라도 이제 소비자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럴 때 이게 삼성이나 큰 기업들은 당연히 리스크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스타트업이든 아니면 우리가 제조 기반의 회사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뭐 정부의 지원을 하든 어떻게 하든 쉽진 않겠죠. 지금 중국이 워낙 그런 거 잡으니까. 예.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딱 드론 생태계를 DJI가 다 잡았잖아요. 전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중국이 다 먹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좀 고민이 돼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따가도 잠깐 얘기 드릴 거지만 엔비디아가 요즘에 하고 있는 전략들을 봤을 때 그 전략을 보니까 중국 로봇 회사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게 좀 이해가 됐던 게 있어서 아니면 그 얘기를 먼저 할까요? 그 얘기를? 그 얘기 나온 김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또 이번에 또 되게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로봇. 계속 엔비디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엔비디아의 그거를 그냥 우리가 본 키노트 말고 행간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서 예. 그 얘기를 좀 드릴게요. 네. 이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아마존과 구글이 빠진 자리를 엔비디아가 채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히스토리를 알면 재밌는 건데 예. 이 CES라는 쇼가 원래 가전 쇼였거든요. 예. 아시면 TV 같은 게 나오다가 맞아요. 어느 순간부터 테크 기업이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테크 기업이 많이 나오게 된 타이밍이 2017년, 2018년 이때입니다. 예.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아는 스마트 홈이라는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 에코 스피커 기억하시죠? 예. 아마존 에코 스피커가 CES 현장에 나온 게 2017년입니다. 알렉사.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때 아마존이 직접 갖고 온 게 아니라 가전회사들이 뭔가 새로운 미래를 보여줘야 되니까 예. 삼성, LG 말고 미국에 있거나 뭐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우리는 이제 스마트 홈 시대가 돼서 이 스피커한테 뭐 예를 들면은 뭐 얘기하잖아요. 우리 기계가 반응해요. 라는 거를 막 보여줘서 오히려 가전회사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마존은 직접적으로 참전을 안 했는데 오히려 그들이 갖고 와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이 갑자기 2018년에 이제 이 CES 처음으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면 CES 공간 가운데에 이제 야외 전시장이 있거든요. 거기도 엄청 크게 구글 부스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구글 부스에서 뭘 하냐면 우리도 스피커 있어라고 하면서 구글 스피커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도 연결돼, 이것도 연결돼, 이것도 연결돼 막 이러면서 파트너십을 막 보여줘요.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심지어 거기다가 무슨 탈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구글에서 사용하면 이런 게 있단다 막 이러면서 경험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구글이 2018년부터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특히나 구글이 그 부스에만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이
다른 가전이나 이런 데 가면 구글 직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있지? 봤더니 이 회사 우리랑 파트너십 하고 있어요. 이 회사 구글이랑 하고 있어요. 이런 거를 같이 홍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얼라이언스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되게 강력하게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구글이 메인 부스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구글이 원래는 센터에 가운데 제일 크게 있어서 예. 이번에는 구글이 뭐가 있나 이게 봐야 되는데 구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율주행 웨이모 쪽만 잠깐 있고 구글 메인 부스, 그러니까 홈 IoT 쪽에서 엄청 하던 게 빠져버렸어요. 예. 그러면 이런 게 뭐가 있나 봤더니 아니 엔비디아 부스도 아닌데 이 연두색 옷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있지? 봤더니 여기는 엔비디아와 파트너십을 하는 회사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구글이 하던 자리를 그대로 꿰찼네요. 그쵸. 엔비디아가. 그래서 왜 그럴까? 라고 봤는데 이들도 지금 이번에 그 젠슨 왕이 보여준 전략을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메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플랫폼 전략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엔진도 만들 거고 뭐 니네가 쓸 수 있게 뭐 코스모스도 해줄 거고 뭐도 해줄 거니까 그거 갖고 이것저것 해. 그래서 로봇도 막 나온 게 다 협력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봇팔도 협력사잖아요. 파트너십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파트너십. 그랬더니 이 로봇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로봇 회사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휴머노이드 같은 거. 근데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이런 애들이 이제 영상에 보시면 실제 막 움직이면서 악수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 악수하고 움직이는 로봇이 자율로 움직이는 로봇일까요? 아니면 수동으로 움직이는 로봇일 것 같으세요? 뒤에서 뭐 이렇게 조작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다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영상에서 보면 그것만 나오잖아요. 네. 그 옆에 누군가가 씩하고 오락기 같은 컨트롤러 그래, 가지고 그래, 있어요. 그래. 그래서 뒤에서 다 이걸로 조정하고 있어요. 정말이야? 정말로요. 정말로 그 옆에서 대각선으로 보면 이 조정기를 갖고 조정하고 있고 막 움직이니까 막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은 그게 또 엔비디아 부스가 이제 별도로 되게 호텔 하나 비해서 한층 통으로 있는데 예. 거기서도 이 로봇이 있거든요. 근데 로봇도 다 그렇게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거 오히려 보여주는 게 마이너스 아니야?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자율로 생각할 때 마이너스 아니야 이랬고요.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었냐면 이 로봇들이 좀 기행을 해요. 기행. 무슨 말이냐면 강아지가 일반적인 강아지가 아니라 갑자기 물구나무를 선대거나 막 사람도 아닌데 골반이 이렇게 틀어지거나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 사람들에게 이렇게 불쾌함을 주게 저렇게 하지? 이런 걸 느꼈거든요. 예. 근데 이유가 뭐냐면 저 두 가지가 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껍데기만 잘 만들면 돼. 어차피 AI로 학습해서 얘가 움직이고 이런 거는 엔비디아 플랫폼 써서 갖다 넣으면 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발할 거가 아니야. 그쵸. 그러면 얘네들은 뭘 잘하면 되냐면 껍데기를 싸게 만들면서 구동이 어디까지 극한으로 되는지 잘 보여주고 그거를 갖고 엔비디아 눈에만 띄면 돼요. 네. 엔비디아 칩을 여기다 심어 주세요 하면 된다. 그쵸. 그리고 이번에 나온 플랫폼이 결국에는 코스모스라는 플랫폼이 뭐 하는 거냐. 이 엔비디아의 플랫폼 자체가 예. 결국에는 이런 거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코스모스라고 하는 가상 생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예. 이거를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이거는 이제 이번에 권순우 기자님께서 오늘 오전인가 어젠가 되게 잘 설명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 자동차 게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럼 자동차 게임이 요즘에 진짜로 실제랑 거의 똑같잖아요. 예. 그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예전에 있었던 우리가 뭐 메타버스 얘기하는 영상으로 공부하는 그 최대 단점은 얘가 자동차 게임을 할 때 이게 물리 법칙, 그러니까 세상의 그대로의 법칙을 이해하지는 못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게 실제랑은 상관이 없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나 게임이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예. 그 게임 같은 데서 하는 게 현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력이나 뭐 이런 걸 잘 반영된 게임. 그쵸. 그럼 예를 들면 게임을 할 때 제가 공을 130km로 던져서 내 눈앞에 나오는 야구 게임을 하면 예. 정말로 제 눈앞에 실제 사람이 130km로 던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걸 하던 회사가 게임 회사랑 이제 엔비디아가 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도 그래픽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을 그냥 해서 실제로 이 데이터를 자율주행차에 줄 수 있으면 얘가 공부를 하는 거겠네? 예.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게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 현실을 똑같이 만든 다음에 그 안에서 뭔가를 움직이면
야 이거 똑같이 반영되니까 그걸로 하면은 우리가 뭐 그냥 뭐 예를 들면 로봇을 실제 현실에서 뭘 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박살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얘는 거기서 만약에 내가 자동차를 움직이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럼 거기는 실제로 제가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얘한테 야 이렇게 운전하면 사고 나는 거야 알려만 주면 그럼 이제 얘가 괜찮을 거잖아요. 그렇게 한 게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이었는데 거기에 이번에 코스모스라는 게 더해졌거든요. 그럼 코스모스는 뭐냐면 제가 주는 데이터 플러스로 얘한테 내가 이만큼 줬으니까 너가 알아서 한 1000개, 10,000개의 시나리오를 갖고 움직여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혼자 실제라고 생각하고 실제 네. 환경을 내가 줄 테니. 그렇죠. 실제나 가상에 대한 거. 그리고 그것을 한 공간에 로봇을 하나만 갖는 게 아니라 게임 같은 현실이니까 걔한테 똑같은 공간에 로봇 100개를 만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면 지금 이 화면에서 실제로 나오는 이 로봇이 똑같은 종류가 하나, 2개, 3개, 4개 막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를 준 다음에 그걸 갖고 그 다음에 니네가 알아서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에서 얘가 마치 이것도 해보고 넘어져도 보고 막 그러겠죠. 예. 그러다가 이제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그걸 이 로봇한테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로봇이 그걸 갖고 테스트를 하겠죠? 예. 그럼 사람들이 테스트를 했을 때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야 아직 공부가 덜 됐어. 다시 코스모스에 넣어. 이렇게 해가지고 데이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려면 엔비디아의 GPU가 있으면 되고 예. 엔비디아의 그 플랫폼을 쓰면 된다라는 게 이번 발표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본 로봇 회사들은 그러면 어차피 데이터는 거기서 만들면 되니까 우리는 이 구동계랑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이즈랑 이거 잘 만들면 되겠네.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플랫폼 전략을 쓴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들로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엔비디아는 플랫폼 하려면 파트너가 많아야 되잖아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그 비슷하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테슬라잖아요. 예. 저는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테슬라가 쓰는 플랫폼 전략이 약간 애플 같고 엔비디아는 구글 같아요. 안드로이드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플은 혼자 다 하잖아요. 예. 애플은 혼자서 앱도 만들고 아이폰도 만들고 기계도 만들고 그 안에서 데이터도 모으고 다 하잖아요. 예. 테슬라가 지금 딱 그러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자기가 차도 만들고 로봇도 만들고 그 안에서 데이터도 칩도 모으고 만들고 뭐 다 그렇게 하죠. 하면서 다 예.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는 야 우리는 핵심 코어랑 할 테니까 껍데기는 너네가 만들어 라면서 파트너십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은 부분에서 좀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엔비디아의 변화나 거기에서 우리가 있는 이런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 생태계 그런 데서 우리가 좀 잘 틈을 갖고 파고드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쿠다라고 하는 그 AI 뭐 이렇게 무슨 소프트웨어가 있다면서요. 네네. 그거를 한번 쓰기 시작하면 개발자들이 야 요거 너무 편해서 요 쿠다를 쓰려면 엔비디아 칩을 써야 돼. 그렇듯이 로봇도 저 말씀하셨던 코스모스 네, 이거 네. 너무 편하네. 음. 그럼 다 코스모스를 쓰다 보면 결국 또 엔비디아 칩을 써야 되는 네. 뭐 그런 걸 노리는 전략인 거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표현드리면은 이거는 코스모스 자체라기보다는 그냥 영상계 챗GPT 같은 걸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진리를 알고 있는 챗GPT 같은 녀석을 엔비디아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예시를 좀 가져왔는데 예.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보통 챗 GPT 같은 녀석을 LLM이라고 하잖아요. 예. LLM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가 발표한 걸 보면 VLM이에요. V가 뭐예요? 비디오입니다. 아 비디오. 비디오 랭귀지 모델이에요. 그럼 비디오 랭귀지 모델이면 뭘 할 수 있느냐? 얘네들이 보여줬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나 따라 해봐가 되는구나. 나 따라해봐 수준이 아니라 챗GPT를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예. 얘는요 실제로 이제 그 키노트 때는 안 나왔고 제가 엔비디아 부스를 별도로 가서 본 데모인데 예. 우리가 말하는 공장의 CCTV 데이터를 1시간어치 그냥 얘한테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녀석이 2분 안에 CCTV 내용을 다 인지를 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먼저 해주는 게 뭐냐면 CCTV에서 1시간 동안 일어난 이야기들을 요약을 해서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챗GPT한테 우리가 데이터 주고 요약해봐. 그럼 요약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비디오 CCTV 1시간어치 주면 지가 알아서 몇 분 몇 초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읽고. 몇 분 몇 초에는 이렇게 내려갔고 이런 걸 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프롬프트 주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건 뭐 하는 거냐면 얘한테
명령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영상 분석하는 건 되게 복잡한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얘한테 야 너는 지금부터 공장을 감시하는 공장 감시 CCTV야.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찾고 문제가 있으면 요약해. 그럼 얘가 이제 그걸로 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하는 거냐? 얘랑 질문 응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상을 배경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얘 공부를 했으니까 요약을 했으니까. 그럼 예를 들면 저 박스 왜 떨어진 거야? 그럼 아 그거요. 어떤 그 30초쯤에 사람이 지나가다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 그럼 목에 문제가 있어? 그럼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저거 했을 때 실제로 저 사람이 안전한 옷 입고 있었어?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얘가 질의를 해주는 거예요. 저거 CCTV 보고 있는 사람은 다 잘리겠네. 그리고 놀라운 건 이거를 두 가지 타입으로 준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 10129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온 디바이스 AI. 그러니까 이번에 젠슨 왕이 키노트에서 발표한 것 중에 하나가 RTX 50 시리즈 하면서 그래픽 카드를 GPU를 옛날보다 성능은 좋은데 엄청 싸게 해서 그걸 컴퓨터에 넣는 워크스테이션도 냈잖아요. 예. 이런 게 어디서 돌아가는 거냐면 이제 한 300만 원 언더에 그냥 일반 PC 같은 데서 이런 거 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엔비디아 GPU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거 솔루션 만들려면 그거 사가지고 여기에 있는 모델 넣어가지고 하라는 건데 이 모델 자체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써라, 다 써라. 그렇죠. 단 엔비디아 GPU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하는 거니까 이제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죠?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예. 이거는 뭐냐면 온라인으로 연결돼 있는 VI 이제 AI한테 이거니까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는 거죠. 네. 클라우드 시스템을 쓰는 환경을 보여준 건데 제가 이건 빠르게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교통사고와 관련된 CCTV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다가 뭐 얘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여기에서 건너가다가 뭐 예를 들면은 얘네 둘이가 꽝 했어. 이렇게 꽝 했어요. 꽝. 그죠. 그 다음에 사고도 났고, 그랬더니 시간이 좀 지났더니 경찰차도 오고, 그리고 나가지고 실제로 뭐 구급차도 왔다. 이런 네. 거를 줘요. 그럼 얘를 갖고 얘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트래픽 리포트. 이거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겁니다. 장면 1, 2, 3, 4를 지가 알아서 섹션을 나누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장면이라서는 교차로에서는 이렇게 있다가 주차로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빨간색 소방사가 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접근하고 통과하다가 정지를 하고 차량이 추월을 하다가 충돌을 해요. 충돌 여파가 있었고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고요. 경찰이 통제하고요. 교통사고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우리가 퍼플렉시티 아시잖아요. 예. 검색형 도구들이 자료를 보면 그 다음에 질문을 주잖아요. 예. 얘도 비슷하게 내가 요약했는데 네가 궁금한 만한 질문 내가 몇 개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소방차가 충돌에 대응했나요? 그러면은 네 충돌에 대응했습니다. 어떤 차인가요? 이런 것까지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의 클라우드에서도 되고 예. 엔비디아의 칩을 사서 온디바이스에서도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저거는 네. 진짜 아주 복잡한 AI의 기능은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그래서 올해 이제 이 AI 판이 특히나 생성형 AI 판이 어떻게 될까? 제가 이제 어쨌든 뭐 AI 관련 책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예. 이제 챗GPT가 텍스트 기반이었다면 이제 VLM, 그러니까 비디오 기반의 랭귀지 모델로 되게 빨리 움직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CES를 갔다 오고 되게 하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갖고 여러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럼 그걸 갖고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엄청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재밌는 방식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시면. 얘가 뭐 하는 거냐면요. 그 영상의 세계를 지가 이렇게 네트워크로 만들어서 인지를 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로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자세히 보시면 예. 워커가 아까 그 첫 번째 CCTV 생각해 보세요. 그 예. 공장에 있는 거. 얘가 단어를 보면 워커, 박스, 펄슨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워커가 dropped box 그죠? 워커가 carrying box 이렇게 키워드를 기반으로 영상을 다 잘라서 결국에 텍스트 상태로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네. 그러니까 이걸 갖고 아까 문답을 하는 거예요. 문답을. 네. 근데 저게 굳이 뭐 저 괜히 그냥 투덜거리자면 신기한데 한 5살 꼬마한테 자 무슨 일 벌어졌는지 아빠한테 얘기해봐 유치원 가서 무슨 일 있었어라고 하면 선생님이 절로 가서 나 때리고 철수는 울었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그건 그냥 CCTV 보면 알 수 있는 거고 저게 이제 산업적으로 응용이 되려면 누가 잘못하는 것 같아? 선생님 ABC 중에 누구를 잘라야 될 것 같아? 라든가 내가 일일이 잘 모르니까 네가 좀 판단해봐라고 하는 그런 걸 물어봐야 되잖아요. 아까도 저 사고는 빨강색과 노란색이 대략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인 것 같아. 그럴 때 믿을 만한 답을 주든가 하면 이제 인간의 일을 굉장히 더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하려는 단계겠죠? 아니면 그런 거예요? 정확하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런 거를 스타트업들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오픈 소스로 오픈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챗GPT 나오고 나서도 그 서비스에서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비즈니스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근데 본인들이 챗GPT를 만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법률 서비스도 만들고 응용 서비스도 만들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 네. 요거는 비디오를 읽을 수 있는 모델을 내가 만들었어. 이걸로 디벨롭 해봐. 그렇죠. 그래서 파트너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지. 예. 요즘 내가 무슨 뭘 느끼냐면 예. 자동차에 그 무슨 블랙박스 넣었더니 음. 주차 중에 3번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라고 와요. 네. 맞아요. 그럼 아씨 봐 그럼 보면 별거 없어. 별거 없어. 그렇지. 근데 또 안 볼 수도 없어. 그래서 되게 재밌는 거 얘기 드리면 이거는 아까 영상을 넣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시연 본 것 중에 이건 진짜 대박이다 했던 게 그 베이비캠 아시죠? 애기들 보는 거. 네. 그 베이비캠은요 실시간으로 보면 애기들이 움직일 때 얼럿을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되게 기존의 룰 베이스로 엄청나게 데이터 학습을 시켜서 되는 건데 아기가 아니라 제가 그걸로 강아지 움직임을 보고 싶어요. 아니면 뭔가 움직임을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캠을 새로 사든가 뭔가 엄청난 업데이트가 필요하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 이 구조에 뭘 넣냐면 그냥 스트리밍으로 노는 CCTV에다가 챗GPT처럼 역할을 줄 수 있으니까 야 지금부터 너는 감시원인데 어떤 감시원이냐면 공장에서 뭔가 스마트폰으로 이 우리의 보안구역을 찍는 사람을 감시하는 애야. 어머나. 라고 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렇게 되면 나한테 알람 네가 줘. 나한테 알람을 줘라고 하면 알람을 줘요.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있다. 네. 와. 그게 파운데이션 모드. 그러니까 아까 말한 VLM의 그게 갖는 파워예요. 야 그럼 집안에다 CCTV 하나 해놓고 대박. 야, 애가 대박이다. 공부 안 하는 것 같으면 나한테 문자 줘. 그거지. 애가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나한테 연락 얘기해. 줘. 그렇다 내가 계속 네. 24시간 감시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건 되게 기초적인 파운데이션 모델이니까 그럼 이걸 보고 어떤 욕심 있는 사람들이 야 이거에다가 이런 추론 데이터 넣고 이렇게 하면 막 되겠네? 왜냐면 예전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엔비디아가 그러네. 하는 기본을 깔아준 거잖아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영상 데이터 있어봤자 예.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영상을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하게 해주니까 그럼 그거 갖고 이제 스타트업들은 야 이거에다가 우리가 이런 특정 정보 넣고 이렇게 하면은 비즈니스 되겠네? 근데 그렇게 할 때 이거는 뭔가 노트북 한 300만 원짜리 아니면 걔네가 만든 요거 사면 되니까 예전에는 디지털 트윈하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몇십억 들었던 게 우리가 잘만 하면 몇천만 원은 되겠는데? 이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또 이거 본 사람들이 열심히 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걸 보고 네. 앞으로 우리가 저걸 빨리 개발해야 되겠다. 이거 돈 되는 거다 이거 진짜. 학부모들한테 팔든 아니면 직원 감시하고 싶은 자꾸 사장님한테 학부모로만 팔든. 가세요. 와.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들이 가면 좀 재밌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은 또 한 가지 또 시간 많이 갔으니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 제가 올해 본 CES 중에 실은 가장 놀란 게 있어요. 예? 우리랑도 좀 연결되어 있는 데입니다. 우리 컨텐츠 산업하고도. 딱 콘텐츠 안 나오면 또 불안해. 또 뭐가 나왔으면 그래. 불안하진 마시고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엄청 놀라서 하고 있는 건데 뭔데? 이게 뭐예요? 이 뭔 거 같으세요 이게? 160 메가bps 저거 인터넷 속도 측정하는 거잖아요. 인터넷 속도 측정하는 거잖아요. 자 이걸 제가 어디서 측정을 했을까요? 인터넷 측정. 저런 4개의 속도를 네 어디서 측정을 했을까요? 뭐 이런 다양한 장소를 옮기면서 측정했겠네요. 정답은 뒤에서? 다 비행기 안에서 측정을 했습니다. 비행기? 비행기 안에서 190 메가bps가 나옵니다. 자, 저게 어떤 개념인지 혹시나 감을 안 모르신 분들 위해서 예? 예전에 우리가 말하는 유선 인터넷, 지금처럼 기가 인터넷 전에 그게 한 100메가bps 나면 엄청 잘 나오는 거였거든요. 저 190메가bps에 되게 속도가 업로드가 30메가bps가 되면 쉽게 설명드리면 비행기 안에서 유튜브를 최고 화질로 봐도 안 끊겨요. 그리고 유튜브 심지어 제가 뭘 해봤냐면 유튜브로 라이브를 해봤거든요. 그 비행기 안에서 안 끊겨요.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하는데 안 끊깁니다. 이게 왜 되느냐? 스타링크? 네, 맞습니다. 아하. 스타링크, 테슬라의 스타링크가 제가 어디에 들어간 거냐면 실은 제가 이제 CES 갈 때 돈이 없기 때문에 직항은 잘 못 가고요. 예. 이제 하와이 찍고 가거든요. 그래서 하와이안 에어라인을 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여기 다 밝은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와이파이를 연결하는데 스타링크 프리 와이파이인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는 사람들한테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공짜로 와이파이를 제공해줘요. 와. 근데 공짜가 아까 본 대로 지상 속도가 나와요.
그냥 그건 하와이안 에어라인의 그냥 서비스로. 네. 기내에서 보여준 영화 필요 없구나 이제.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와. 이거의 맥락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다음 페이지 나오는 건데요. 야. 그래서 이번에 델타가 유튜브랑 단독으로 계약을 맺었어요. 응. 이게 왜 그러냐? 델타가요. 이미 델타에서는 작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작년에 CES를 갔으니까 작년에도 갔을 때는 하와이안에 이게 없었거든요. 예. 근데 작년에부터 델타는 뭘 발표했냐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프리 와이파이를 제공할 거예요. 근데 티모바일이라고 했는데 그 티모바일이 스타링크랑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미 위성 인터넷이 1년이 됐거든요. 사람들의 생태를 봤더니 야 이렇게 됐더니 어차피 사람들이 우리 이 TV에 있는 콘텐츠 안 보고 유튜브 보네? 아 그럼요. 다운로드 보네? 뭐로 그걸 보겠어요? 야, 그러면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돼? 라고 생각했더니 야 그러면은 우리가 유튜브랑 전속 계약 맺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번에 뭐 하는 거냐? 비행사 중에서 익스클루시브로 계약을 맺었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델타 타는 사람들은 그냥 이 무료 인터넷으로 이 유튜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볼 때 어떻게 되냐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공짜로 해주니까 음악 서비스까지 같이 가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음악도 유튜브로 듣는 거예요. 그럼 이게 되게 큰 변화를 가져오겠죠. 예를 들면은 이제 기존의 기계에 넣던 IP들 컨텐츠 이제 빠지고 필요 없고. 결국 유튜브로 다 하는 세상. 아하.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이날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축구의 손흥민 같은 그런 이제 풋볼 스타가 나오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나왔더니 거기에 있는 미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다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실은 유튜브 컨텐츠를 하는데 자기 컨텐츠도 이제 델타 항공에서 많이 봐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서의 협업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올해 전 포인트는 협업 그리고 그 안에서 보여지는 플랫폼 전략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제 델타가 이렇게 또 제휴를 한 것뿐만 아니라 델타의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우버랑도 또 얘네가 계약을 했어요. 우버랑 뭐래요? 비행기에서 우버가 뭐가 필요했을까요? 우버 마일리지랑 그리고 델타 마일리지를 같이 쓰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버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지만 미국에서 요즘 우버 이츠까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버 이츠로 밥 먹은 거 우버 탈 때 이걸 다 하기 시작하고 예. 그 다음에 또 델타가 뭘 하냐면 조비라고 하는 이 개인용 드론 예. 그 회사랑도 제휴를 이번에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모든 탈 것에 비행기 공항까지 가는 걸 모두 다 제휴를 하고 그 안에서 컨텐츠도 제휴를 하고 우리가 잘하는 거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 간의 합종 연행이 엄청나게 이제 비즈니스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재미있는 흥미로운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유튜브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위에서 100mbps 이상 나오면 항상 이제 그 델타 같은 데가 미래로 꿈꿨던 게 예. 사람들한테 이제 비행기 안에서 애플 글래스 하나씩 끼우고 보게 할 거야 이랬잖아요. 근데 전 그 생각해요. 그렇게 하더라도 컨텐츠 없으면 어떡해? 이랬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이 지상 속도로 되면 나중에 되면 프리미엄에서 정말로 애플 글래스 끼고 보는 세상이 오겠죠. 그래서 결국 인프라가 깔리기 시작했다. 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얘기를 좀 하면 실은 이번에 우리가 그 이제 엔비디아의 키노트도 워낙 화제가 됐지만 젠슨왕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갔잖아요. 예. 근데 거기가 한 10,000명 정도 들어가는 장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더 넓은 데서 이번에 이 델타가 이제 키노트를 했어요. 그게 바로 스피어라는 공간입니다. 그 커다란 공 같은데 뭐 이런 이제 영상 나오는 네, 거.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 위에가 와 화면이구나. 저게 다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격자처럼 앵글처럼 돼 있는 돼 거. 있는 거. 예. 예. 그것도 그냥 다 격자도 다 화면이에요. 그래요? 격자가 딱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네. 마치 화면이에요. 밖에서 투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한 게 왜냐면 델타가 이번에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삼성 LG 같은 큰 회사들이 정말 내년에는 어떻게든 스피어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그냥 여기서 하는 것만으로 사람들이 그냥 델타의 브랜드 이미지가 그냥 머리에 뇌리에 박혀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뭘 했냐면 기본적으로 비행기 하는 회사잖아요. 예. 들어갈 때부터 기내식 컨셉으로 사람들한테 밥을 줘요. 일단. 그래서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밥을 먹어. 밥을 먹는데 그 밥이 기내식으로 나와요. 정말 기내식 컨셉으로. 그래서 기내식을 먹고 여기에 딱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비행기 출발하기 전의 모습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비행기 출발하기 전의 모습을 보이는데 자 이제 왼쪽에 보시면 저게 실제 스피어를 예. 밖에서 찍은 거거든요. 저렇게 커요. 저렇게 큰 원이고 저게 저렇게 델타라고 하는 저런 로고를 띄우는데
이 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렇게 한 게 진짜 비행기가 위에 나오는데 얼마나 큰지 보이시죠? 저 앞에 보면은 저 뭐 공조 시설 같은 거 보시면 그러니까 저 안에서 저렇게 들어가서 하는데 얘네가 어떤 몰입 경험을 줬느냐? 자, 이게 화면입니다. 그 안에서 동그란 구 안에 화면이에요. 네, 구 안에 보면 경락고가 이렇게 열리게 되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실제로 밑에는 무대고 여기 사람이 요만하게 들어가는데 이 경락고가 열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비행기가 뜨는 모습은 앞에서 잘 못 보잖아요. 예. 근데 이러한 것들을 쭉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그죠? 얘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갖고 실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몰입 경험을 주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델타가 이 안에서 키노트를 정말 스토리텔링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계속 배경이 정말 비행기가 뜰 때부터 비행기가 내릴 때까지 발표를 할 때마다 뒤에가 계속 색깔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비행기 안에서 키노트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솔직히 이날 그 우리가 말했던 어떤 뭐 기술적이거나 내용들은 별거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델타라는 브랜드가 이미지가 막 꽂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마지막에 뭘 했냐면 실제로 유명 가수를 불러가지고 공연을 해요. 공연을. 이 안에서? 네, 마지막에 얘네들이 공연할 때 이 뒤에가 보시면 다 그냥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이야. 스크린이고 실제 이분들이 공연을 이렇게 하는데 그 공연하는 사람은 저 쬐끄만 먼지처럼 사람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네, 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화면으로 하는 거예요? 네, 다 화면이에요. 복사해 주는구나. 네, 이게 다 화면에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주는데 실제로 이날 셋 사람 리스트가 봐라, 사람 봐. 네, 이날 14,300명 들어오는데 다쳤어요. 저러면 S석을 굳이 왜 끊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은 눈앞에 보는 거지. 아니 S석이 아니라 제가 제일 좋은 자리였는데 요 앞에가 제일 좋아요. 거기가 디렉터스 존이 제일 비싼데 저 저희는 사람 먼지만하게 있는 거 봐. 네, 왜냐하면 저거를 예약을 했거든요. 줄 서서 첫날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 티켓 먼저 줬는데 네. 제가 가가지고 제일 좋은 자리를 받았어요. 근데 맨 앞이 제일 비싼 게 아니라 예. 중간 자리가 제일 비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찍은 거예요 지금. 아하. 네, 디렉터스 존에서. 그렇지. 그게 S석이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 보시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공연도 공연인데 여기 보시면 이 셋리스트 모두가 비행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또 델타의 브랜딩을 해요. 와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가 진짜로 요 안에서 돈을 쓰는 이유가 뭘까? CES에서 돈을 쓰는 이유가 뭘까? 그럼 CES에서 좀 우리가 제대로 브랜딩을 하고 인지를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기술 자체가 뭔가 이제 비슷해지고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과연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줘야 되는가? 차라리 그렇다면 임팩트 있는 키워드 브랜딩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실제로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좀 행간의 맥락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번 쇼에서는 좀 상당히 있었다. 아하. 네, 그래서 이제 뭐 한국 기업들이 좀 놀라움을 주려면, 네, 지금 보신 것처럼 CES, DJI 같은 데가 드론 생태가 다 잡아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조 부품이 막강한 신천의 힘이 있는데 좀 인재들이 집합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좀 제시하거나 완전히 킬러 콘텐츠 주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물리적인 압도감을 주는 상황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더 빠르게 시도하고 민첩하게 고도화하느냐. 그래서 만들어보자 해보자의 정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흥미로운 부분들이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그러면 예. 이제 AI가 실제로 아까처럼 온 디바이스도 가고 로봇도 가고 그러는데 이번에 나온 AI 디바이스 중에 가장 손에 잡히고 가장 사람들이 돼서 올해 되게 좀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은 거. 실제로 곧 나올 것 같은 거. 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안경. 제가 끼고 있는 거. 그거 원래 끼던 안경 아니에요? 좀 바뀌었죠? 요한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 그죠? 얘한테 이렇게 하면 돼요. Hey 메라, take a video. 그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왜? 반짝반짝거리죠? 어디? 어디? 여기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반짝반짝거리네. 맞아. 제가 지금 영상 찍고 있는 거예요. 아하. 네. 테이크 비디오가 영상 찍으라는 말이지 그래. 네. 그러네. Hey 메라 하면 take a video 하면 이렇게 영상이 찍혀요. 예? 근데 이게 실제 말씀하신 건 안경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와. 안경이에요. 이 레이벤에서 이제 메타랑 만든 건데 이렇게 하고 끝내면 그냥 마이크랑 다 찍혀요.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이번에 뭐가 생겼냐면 제가 이거를 뭘 들고 몰래 찍어야 될 때는 못 찍겠구나. 아니요 몰래 찍을 때는 이렇게 길게 누르면 돼요. 아. 그럼 찍혀요. 불이 나오잖아 불이. 길게 불이 누르면 안 돼요. 나오게 해야지. 여기다가 테이프 붙이면 되겠죠. 만약에 그런다고 치면. 여기 카메라니까. 그렇지. 여기 카메라니까. 그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예. 얘한테 이런 걸 들고 Hey 메라 look and describe this 이렇게 하면 얘가 찰칵한 다음에
얘가 지금 얘기를 해요. 뭐 this is computer mouse 어쩌고 저쩌고. It appears to be 뭐 someone 어쩌고 뭐 shocking 어쩌고. 이게 뭐야라고 묻는 물어보면 거구나. 얘기해 준다. 예. 명령어가 뭐예요? 그냥 look 그죠 보고 look and 그다음에 and? 뭐 그다음에 뭐 얘기를 Describe 해봐라. this. 예, 뭐 이렇게 하거나. 이거 보고 여기 대해서 얘기해봐. 예, 아니면 그다음에 얘랑 대화를 이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얘한테 그냥 뭐 Hey Mera, how's the weather today? 그죠? 그런 것도 다 되고. 예, 그러면은 이 녀석이 in Seoul 뭐 cloudy 뭐 저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제일 손에 잡히는 디바이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녀석이 실제로 이미 그 라스베가스 이런 데서 팔고 있는데 예. 제일 싼 게 299달러부터거든요. 그럼 한 40, 이제 환율하면 45만 원 정도고 이게 레이벤 브랜드니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죠? 그냥 안경도 뭐 그 정도 하는 거 있는데. 그쵸.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녀석을요.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제 예전 영상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제가 실은 작년에도 샀거든요. 예. 근데 작년엔 좀 크고 좀 뭉툭했는데 이 녀석이 일단 디자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경처럼 돼 그러네. 있고 진짜 안경이랑 진짜 똑같네. 안경하고 똑같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작년에 이게 레이벤에서 나오니까 중국 1년 사이에 훨씬 더 가볍고 싼 거를 다 냈어요. 이번에 갔더니. 근데 이것도 약간 근데 무게감이 있거든요. 얘보다 더 가벼운 녀석을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한 제가 보기에 10개 업체 비슷한 데가 낸 거예요. 충전하는 거죠, 저건. 네, 이거 충전하는 건데 실제로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야. 네, 제가 이제 그 레이벤 매장에 간 건데 예. 이분이 이제 린다라는 분인데 이분이 작년에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여기 너 작년에도 사서 네, 올해도 라스베가스에 또 있는데. 사니? 네. 어떻게 근데- 기억해? 근데 그러니까요. 신기하시더라고요.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제가 특이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 제가 들고 있는 게 이 케이스잖아요. 예. 이 케이스에 넣으면 충전이 돼요. 아. 네, 이 케이스에. 이야. 네, 그 케이스에 넣으면 충전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갖고 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다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제일 손에 잡히고 제일 확장이 되니까. 그쵸? 그럼 그런 확장에서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까지 이 하드웨어를 만드는 성능은 좋지만 예. 이거에 대해서 그 우리가 말하는 AI를 심리스하게 붙이는 기술은 떨어지더라고요. 소프트웨어. 중국산이?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메타에서 만든 언어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옛날 페북. 네, 그죠. 네, 메타에서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오픈 소스 라마나 이런 예. 거 많이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단점은 한국어는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영어로 하면 되게 잘 되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에서 걔네 걸 껴봤는데 걔는 이제 중국 회사들이 다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어요. 하나는 자체 언어 모델이 들어가 있다. 하나는 이거 챗GPT랑 연동을 한 거다. 둘 다 해봤거든요. 둘 다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메타가 네. 더 잘해요? 네, 그래서 왜 안 돼 이랬더니 다 무슨 핑계를 대냐면 이거 지금 여기가 와이파이가 안 좋아서 그래. 여기가 블루투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안 돼서 그래. 근데 실제로 거기 가면은 와이파이랑 블루투스가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팁 아닌 팁이지만 만약에 해외 이제 우리나라 스타트업 중에서 CES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시연을 준비하실 때 인터넷 기반이나 와이파이 기반으로 만드시면 진짜 곤란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너무 그래. 많아서 인터넷이 안 돼요. 그래서 뭐 가면 저희가 인터넷 때문에 시연을 못 해요. 이런 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핑계라고 느낀 게 그 자리에서 제가 이걸 해봤는데 그건 잘 얘는 잘 돼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직 완벽하게 결합하는 것들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조력을 갖고 더 싸고 저렴한 것들은 나오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경쟁이 있겠네요. 그쵸. 근데 어디다 써요? 신기는 한데 그게 돈이 되려면 어디다 주로 쓰일까요? 눈을 보고 그걸 뭐 설명해 달라든지 사진 찍는다든지. 그쵸. 뭐 그런 걸로 쓸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이번에 이 기술이 이제 몇 가지에 연동이 되는데요. 하나는 이거는 이제 되게 표준적인 거라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 안에서 골전도 이어폰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뭐 통역을 하거나 번역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행 가가지고 이거 보면서 뭐 얘기해줘 이렇게 하면 이제 여행 가이드가 되거나 그죠. 아니면은 내가 이 내용 보면서 번역하거나 실은 이게 영어랑 스페인어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가 되냐면 제가 뭐 매뉴얼이나 시리얼 같은 걸 만약에 스페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보고 야 이거 스페인어로 번역해 그럼 스페인어로 읽어주더라고요. 이야. 네. 야, 와. 진짜 좋겠다. 네, 그런 게 되는 거죠. 이걸 뭘 찍는 그런 필요가 없군요. 사실은 그쵸. 찍으면 똑같은데. 네네네, 그쵸. 찍을 필요가 없이 안경만 쓰고 있으면 되니까. 네네네. 이제 그런 게 되고요. 또 이번에 나온 것 중에 이 XR 쪽에서 되게 재밌게 나온 게 거기에다가 아예 이 렌즈 자체에 이걸 렌즈를 디스플레이로 만든 회사들도 있었거든요. 예. 그럼 그런 데들은 좀 실험적이긴 하지만 통역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면 여기에 화면이 떠요. 번역된 게. 그래서 이렇게 뜨는 것도 있고 또 이거 비슷하게 장애인을 위한 기술로 이런 게 나온 게 있거든요. 뭐냐면
여기에 마이크가 달려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작게 얘기하면 이거를 확장해서 들려줘서 잘 들릴 수 있게. 세상에 인공지능 데리고 다니는 거구나.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비슷하게 얘기해주면 텍스트로 띄워서 내가 귀가 안 좋을 때 눈으로 보일 수 있게. 보여주는 아. 그런 디바이스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영어 공부 진짜 그만둡시다. 그죠? 더 이상 영어 네. 공부를 하지 맙시다. 근데 써봤을 때 아직까지 그렇게 통역이나 이런 거는 매끈하진 않아요. 매끈하진 않은데 아니야 내년이면 매끈해져. 이게 아니, 근데 이 안경은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카메라 하는 거를 그냥 여기다 디바이스를 넣었을 뿐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이거를 제가 꼭 해보고 싶었는데 해봐서 참 기분이 좋았던 게 있는데요. 이게 제가 한번 소리가 나는지 그냥 이 스피커로 해볼게요, 안정적으로. 예. 제가 지난번에 그 AI 관련돼서 했을 때 이 오픈 AI가 되게 많은 기술들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미국에서만 됐던 기술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챗 GPT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뭐냐면 우리가 지금 챗 GPT 앱 켜서 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그냥 일반 전화로 콜센터 전화하듯이 우리가 챗 GPT야? 120 다산 콜센터 전화하듯이 예? 전화를 하잖아요. 그럼 챗 GPT가 대답을 다 받아요? 해줘요. 받아주고 다 해주고 이게 챗 GPT 안 쓰는 사람들도 하루에 15분씩 무료로 쓰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번 해봤어요. 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실제로 마지막에 이제 공항에서 오기 전에 왜 그렇게 재밌어서 아무튼. 해봤죠. 실제로 미국에서는 챗GPT와 통화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통화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800-242-8478로 전화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Hi, I'm ChatGPT, an AI assistant. Just so you know, our conversation may be reviewed for safety. By continuing this call, you agree to OpenAI's terms and privacy policy. So, how can I help you today? 야, 너 혹시 미국이지만 한국어도 할 수 있어? 네, 물론입니다. 어머.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너 혹시 김덕진 소장에 대해 알고 있니? 네, 김석진 소장은 유명한 한국의 가수이자 소년 많은 멤버입니다. 그는 뛰어난 노래 실력과 아니야, 임마. 야, 김덕진 소장,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에 대해서 알고 있어? 아, 죄송합니다. 김덕진 소장님에 대해 말씀하신 거군요. 김덕진 소장님은 IT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또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온라인상에서 IT 관련 정보와 지식을 많이 공유하고 계십니다. 혹시 유튜브 주소도 알고 있니, 너? 유튜브 주소는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의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채널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다산 콜센터 어떻게?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게, 야,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는 시연할점 렉이 있었잖아요. 대박이다, 이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은 뭘 물어보냐면, 얘한테, 야, 너 어떻게 일반 챗GPT보다 잘한다? 이랬더니 얘가 뭐라고 답변하냐면, 저는 전화 통화에 특화되어 있는 걸 써가지고,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도 하고, 실제로 영어로 물어보고, 이제 저랑 같이 간 친구 중에 이제 원어민, 이제 미국의 시민권자인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해보라고 그랬더니, 라스베가스에서 맛있는 음식점 찾고, 실제 알아보고, 그걸 다 해요. 전화로? 네, 전화로, 영어로. 그렇게 하고 심리 상담도 막 해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런 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오히려 통역 시장도 얘를 중간에 놓고 하면 저쪽에 있는 사람하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걸 갖고 하거나 API로 연결하거나 거의 데이터 넣으면 또 되겠구나. 그래서 결국엔 이제 사용자 경험의 어떠한 시대가 온다. 사용자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있다. 카나다 갖다 놓고 뭐라고 한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해줘. 내지는 뭐 통역사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하면 뭐라고 할 거고 한국어로 안 한 다음에 이걸 영어로 번역해라고 하면 영어로 이렇게 할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녀석들이 이번에 저한테는 CES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고요. 실은 이제 좀 그거 말고도 재밌는 것들 좀 많이 본 거 있는데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한 개만 더 보여줘. 한 개만. 하나만? 딱 더 보여줘. 지난번도 하나만 시간을 더 했던 것 하나만 같아요. 딱 하나만. 딱 뭐가 하나만. 급해서 이거보다. 딱 하나만 더 보여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밌는 거 하나. 와. 네. 지금부터는 이제 이 녀석이 되게 재밌던 게 하나 있었는데 이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뭔지 혹시 보셨어요? 이거? 숟가락인데? 네? 숟가락인데 이 숟가락이 뭐냐면요. 일렉트릭 솔트 스푼이라고 돼 있네. 일렉트릭 솔트 스푼입니다. 전자 소금 숟가락. 네. 요게 소금 숟가락이 뭐예요? 보시면 혁신상을 실제로 2개 탔거든요. 네, 보시면 디지털 헬스랑 그다음에 액세서빌리티. 먹을 이번에 때 소금이 얼마 들어있는지 알아서 체크해 준다. 아닙니다. 아니? 소금 맛을
강화시켜주는 숟가락이에요. 네? 네. 이게 뭐냐면요. 이번에 실제로 이게 CES의 핵심 키워드 트렌드 중에 하나가 롱지비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 장수.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뭐 몸 관리도 해야 되지만 예. 또 싱겁게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네. 이게 기린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 회사가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일본 사람이 워낙 짜게 먹으니까 저염식을 하면은 다이어트가 좋다고는 하는데 저염식을 하면 싱거우니까 맛이 없잖아요. 사람들 싫어해요. 싫어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연구원이 자기가 그걸 갖고 연구를 한 건데 이 숟가락으로 먹으면 더 짜게 느껴져요. 안 짠데 실제로는 소금이 없는데.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조금 있는데 그걸 더 짜게 만들어줘요. 아예 없는 건 안 돼요. 실제로 제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라멘 국물 있잖아요. 예. 라멘 국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먹었을 때 근데 솔직히 걔네가 그걸 준비를 잘못한 게 사람들이 거기서 다 테스트한 사람들이 이랬거든요. 왜냐면 그냥 국물이 너무 짜. 그냥 국물이 너무 짜서 그 다음에 짠 느낌을 못 느낄 정도로 짠 걸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물을 막 탔습니다. 거기다가 네. 물을 타서 약간 좀 짠기가 느껴진 게 한 다음에 실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제가 숟가락을 들고 있는데 숟가락 뒤에 버튼이 있어요. 네. 그래서 버튼을 5단계까지 누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단계를 누를수록 더 짜져요. 그래서 실제로 5단계라고 제가 입에 딱 대봤는데 느낌이 어떻냐면 처음에는 오히려 조금 밍밍하다가 조금 지나면 우리가 맛있는 걸 먹으면 뭔가 확 하고 느낌이 올 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짠맛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숟가락으로 먹으니까.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실제로 이 만드신 분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분이 직접 나와서 설명을 해줬는데 이 원리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혀가 기본적으로 소금을 그냥 휘루룩 지나가게 하는데 이걸 누르면 약간의 전기적 신호를 줘가지고 우리 혀에 소금기가 오래 남게 해서 짜게 느낀다는 거예요. 네. 소금 짠 국물의 연비를 높여주는 거구나. 네, 일종의 그런 거죠. 소금을 뭐 더 넣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 혀가 더 짜게 느껴져서 충분히. 네, 충분히 짜게 느껴져서 우리가 싱겁더라도 짠맛을 느끼게 해주는. 야, 되게 과학적인 방법이다. 그쵸. 원래는 그냥 쑥쑥 네. 지나가서 일부만 짠맛을 느끼는데. 네. 아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일본에서 예약 판매를 한대요. 단맛도 저렇게 좀 해줘. 단맛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하게 되고 그래서 19,800엔에 하고 있고 예약 판매는 끝났는데 그래서 저한테 이제 살 거냐 물어보시길래 저는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이런 기계는 무조건 2세대부터 사는 게 답이다. 왜냐면 테스트 충분히 해본 다음에. 아니 왜냐면 이걸로 이 매뉴얼대로 먹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려면 그게 있어요. 누른 다음에 각도도 정확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천천히 먹어야 느낌이 난다고 그래요. 귀찮네, 좀 그래서 귀찮네. 그 정도 속도로 국물 먹으면 제가 보니까 그냥 먹어도 건강해져요. 짜.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서 되게 재밌는 게 많지만 이런 뭐 건강을 위한 기술이나 뭐 다양한 것들, 그러니까 CES 현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기업들 말고도 이런 구석구석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 많이 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진짜 뭔가 좀 막 상용화가 앞둔 제품들 같은 게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이번에. 네, 이제 이게- 곧 바로 적용되겠다 싶은 네네네. 느낌들이 많네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중국, 일본이 많아서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게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지만 뭐 그래도 이제 충분히 좀 의미나 내용들은 볼 수 있었던 뭐 이런 CES였다. CS 갔다 온 것 같네. 갔다 온 것 같네. 멋지다 멋져.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계속 오늘 솔직히 이게 아이템이 너무 많아요. 너무 왜냐면 할 게 너무 많아? 4,000개 회사가 나왔으니까 4,000개 회사. 4,000개 회사가 한 번 나왔으니까. 더 나와서 2부 한 번 더 해주세요. 2부. 재밌는 거 위주로 한번 네, 뭐 알겠습니다. 불러주시면 자, 하도록 그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못 본 거는 네, 김덕진 소장. 네. 유튜브 유튜브의 이름 검색창에서 뭐예요? 김덕진 치면 나올 네, 거라고. 김덕진 치면 나옵니다. 아니면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네. 이렇게 어렵다고 나와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유튜브 이름 바꾸려고 하는데 그래도 김덕진은 들어갈 거니까 네, 김덕진으로 보시면 김덕진 됩니다. 치면 나올 수 네. 있다니까. 채널 이름을 아싸 김덕진 이런 걸로 바꿔요. 아싸 김덕진. 한번 이름 한번 저 섭외 한번 모집해 볼까요? 여러분들 무슨 뭘로 할지. 네. 그렇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야, 진짜 CES 갔다 온 것 같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CES 좀 갔다 네. 왔는데 뭐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네요. 네. 옛날이랑. 그리고 오늘 좀 아쉬운 거는 한국 기업들도 괜찮은 기업들이 많고 숨어 있는 기업도 많은데 오늘 못 해가지고 다음에는 좀 좋습니다. 우리나라 강력한 기업들 예를 들면 네. 로보팔도 있고 막 되게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도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배워보죠. 네. 김덕진 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